안녕하세요. 신세계 서울병원 척추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 디스크,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디스크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도대체 왜 목 디스크가 생긴 거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의 가능성이 있고 아래 설명드리는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원인을 이해하려면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크는 중심에 수액이라는 젤리 같은 반고체 상태의 물질이 있는데 수분 함량이 많아서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액을 둘러싸는 강력한 섬유 조직인 섬유륜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질환은 섬유륜이 불룩하거나 찢어지거나 심한 경우에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수액이 밖으로 밀려나오는 질환입니다. 섬유륜이 불룩해지거나 찢어지는 것만으로도 경추, 어깨, 등 부위에 통증이 발생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 수액이 밖으로 흘러나와 신경을 누르게 되면 팔과 손으로 방사통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디스크 질환의 여러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퇴행성 변화인데 연세가 드시면서 수액과 섬유륜이 탈수가 되고 탄력성을 잃고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퇴행성 변화가 많아서 디스크가 많이 발생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20, 30부터 시작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연세가 많을수록 섬유륜이 약해질 가능성도 높지만 사실 연세 많은 분들은 신체 움직임 자체가 적어서 추간판에 무리가 가는 상황은 젊은 분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추간판은 비교적 건강하지만 과격한 신체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디스크 질환은 10대 후반서부터 60,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이 됩니다. 두 번째는 큰 외상으로 발생되는 경우인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거나 스포츠 외상 또는 낙상 등과 같이 크게 다치는 경우에 외상성으로 디스크 파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드는 경우에 작은 외상으로 발생되는데 크게 다치지 않아도 무거운 물건을 들고 끌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삐끗한 것 같다고 하면서 디스크 질환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반복되고 잘못된 자세인데요. 섬유륜이 순간의 외상에 의해서 찢어지기도 하지만 은근히 반복적으로 섬유륜을 약하게 하는 자세에 의해서도 찢어질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의 경우 장기간 고개를 수그리는 작업을 하거나 오래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고개를 숙이고 오래 보는 자세 등에서도 발생되거나 이런 반복적인 자세를 하고 섬유륜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거운 걸 들고 올리고 하다가 작은 외상에서 삐끗한다는 표현하는 상황에서도 디스크가 발생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력인데 정확한 유전자가 있는 유전자 질환은 아니지만 생활습관, 식습관을 공유하게 되는 가족의 경우 비슷한 체형과 신체 구조와 함께 잘못된 생활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디스크 질환이 있는 가족에서 또 다른 디스크 환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흔한 디스크 발생 환자분들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 30대부터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디스크 섬유륜이 점점 약해지는 상황이고 이에 평소에 잘못된 습관으로 고개를 많이 숙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해서 섬유륜이 가뜩이나 약해진 상황에 경추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일하는 상황이나 끌거나 들어 올리는 상황을 하다 마이너한 외상에 의해서 디스크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경추 디스크에 발생될 수 있는 증상은 5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추의 통증, 경추 아래쪽의 승모근이나 어깨 날개뼈 등 쪽으로의 통증, 그리고 팔과 손가락으로의 방사통, 그리고 경추의 윗부분인 두통, 어지러움, 이명, 안통 등, 그리고 5번째는 마비 증상, 팔과 손의 감각 이상과 근력 저하, 그리고 경추 디스크지만 심한 경우에는 다리의 근력 저하랑 보행장애, 대소변 장애가 발생되는 척수병증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 증상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인 경추 통증과 승모근 견갑골, 날개뼈 쪽 등 부위의 통증입니다. 심하지 않은 디스크 환자분들이 주로 이 부위의 불쾌감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대부분 약물 주사, 물리도수 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좀 더 심한 경우에는 경추 뒤로 지나가는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이때 팔로 방사통이 생기게 됩니다. 어깨 옆쪽으로 상완 외측만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어깨나 상완, 전완부, 손가락까지 방사통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추 통증이나 어깨 승모근 부위의 통증은 거의 없고 팔이나 손 쪽으로의 방사통은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신경이 눌리는 정도와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따라서 경추, 승모, 견갑, 어깨, 상완, 전완, 손가락, 손 등의 부위에 통증이 또는 방사통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모든 부위에 통증이 있는 분도 있고 이 중에 특정 부위만 유독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신경이 자극되는 증상은 목을 기나 옆으로 움직이다 보면 팔로 방사통이 심해지거나 팔을 어깨 위로 들고 있으면 통증이 경감되는 등 이런 경우에는 경추 디스크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전형적인 증상 이외에도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에는 경추 위쪽으로는 두통, 어지러움증, 이명, 암통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경추, 어깨 등 방사통과 함께 두통이 같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다른 증상은 별로 심하지 않은데 유독 측두나 후두 쪽에 두통이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로 경추의 윗레벨에 해당되는 부위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유발될 수 있고 이를 경추 디스크나 협착에 의한 경추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환자분들 중에 측두, 후두 통증이 심해서 대학병원에서 뇌 MRI 등 수년에 걸쳐 다양한 검사를 받았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목 디스크 증상으로 두통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해서 방문하시고 경추 MRI로 경추 디스크나 협착증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신경 차단술 등의 치료를 하시면서 증상이 호전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목 통증과 동반된 두통이나 뇌 검사 등과 같이 머리에 관련된 검사를 했는데도 특이 소견이 없이 두통이 지속되시는 분들은 꼭 두통의 원인이 경추 질환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추 디스크로 발생될 수 있는 마비 증상입니다. 마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팔로 가는 가지신경이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 중앙의 주신경인 척수가 눌려서 팔다리로의 마비와 대소변 장애까지 발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팔로 가는 가지신경이 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팔로 가는 신경이 심하게 눌린 경우에는 팔의 방사통 통증뿐만이 아니라 감각이 저하되거나 근력이 저하되는 마비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는 추후에 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마비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로 디스크 제거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빨리 디스크를 제거하고 신경이 회복되는가에 따라서 치료 예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빨리 제거할수록 수술 전 정상 상태에 가깝게 회복이 되고 회복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마비가 발생된 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지난 후에 팔이 안 올라가거나 손가락, 손에 힘이 빠진다고 오시는 분들은 수술을 해도 이전 정상 상태까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마비 증상이 진행을 멈추는 정도로 남고 잔여 증상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이나 운동마비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디스크를 제거하고 신경을 살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신경인 중앙의 척수가 눌리는 경우는 척수병증입니다. 경추와 상지 증상뿐만이 아니라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휘청거리고 보행이 어려워지고 심하면 대소변 장애까지 생깁니다. 이는 단순 팔로 가는 신경보다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더 크고 예후도 안 좋을 수 있어서 응급으로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경추 디스크로 이 정도까지 발생되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척수병증이 발생된 경우에는 응급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경추 디스크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추 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 엑스레이로 경추 뼈의 배열과 간격 등을 보고 전반적인 경추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과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도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나 마비 등의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인 약물 물리도스 치료, 신경차단술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크 질환의 정확한 진단은 MRI입니다. MRI를 촬영해야 디스크의 발생 위치와 디스크의 정도, 신경 압박의 정도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너무 오래 반복되거나 통증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극심하거나 또는 팔이나 다리로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MRI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확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MRI 이외에도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MRI와 더불어 사용하는 진단으로는 CT와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CT는 뼈를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골절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의사가 수술 전에 수술을 더 잘하기 위해서 CT로 뼈의 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일부 질환의 경우에는 뼈 위에 디스크나 인대로 석회화되면서 뼈처럼 CT로 확인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MRI, CT를 추가로 검사합니다. 신경전도, 근전도의 경우는 경추 디스크의 상지 반사통을 주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깨나 팔꿈치, 손의 다른 부위 질환과 감별을 하거나 경추 디스크나 협착이 여러 부위에 있을 경우 주증상 레벨이 MRI 상으로 애매할 경우가 있어서 어디가 주증상 레벨인지 감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검사입니다. 이상으로 경추 디스크의 원인, 증상,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